반갑습니다. 확률과 통계학 제2편을 담당하는 박경은입니다. 챕터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은 순열과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은 경우를 세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함께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순열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열하는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게 순열입니다. 지금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10개에서 4개를 택하여 뭐를 생각하는? 순서를 생각하여 내가 일렬로 나열한다면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10명 친구들 모였네. 그러면 한번 한 줄로 서보자. 이렇게 쭉, 네, 이렇게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명을 선택하더라도 10명 중에 누가 첫 번째 올지, 두 번째 올지 늘 바뀔 수 있죠. 지금과 같이 순열의 정의는 그렇게 일렬로 나열한 것. 그러면은 이 순열에 대해서 수를 구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NPR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0P4가 되는 거죠. 참고로 순열의 정의와 순열의 수는 다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NPR, NCR, MPIR 이러한 기호는 다 뭐뭐의 수를 구하는 기호예요. 지금 보니까 바로 한 가지만 해봅시다. 지금 내가 10P4를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개의 원소가 있다. 이런 거죠. 그 중에서 4개를 뽑을 거예요.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예요. 만약에 4개를 뽑았는데 그 뽑은 게 A, B, C, D였다. 그러면 이 A, B, C, D를 일렬로 순서를 생각해서 세울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까요? 제일 먼저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겠죠? A가 왔으면 B, C, D. B가 왔으면 A, C, D. D가 왔으면 A, B, C. 이렇게 두 번째를 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B가 왔으면 C, D, C가 왔으면 D,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B, C, D 한 방법, A, B, D, C 한 방법. 이렇게. 그 다음에 B, C가 왔으면 A, B가 세 번째 올 수 있고 B, A가 네 번째 올 수 있다. D, C, A, B 한 방법, D, C, B, A 한 방법. 총 몇 개의 방법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0P4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내가 올 수 있는 게 4개를 뽑아서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총 몇 가지가 될 거다? 10개니까 4개만 가지고 제가 지금 논의를 했지만 10개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0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9가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8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7가지. 이렇게 10, 9, 8, 7. 그렇다면은 위에 있는 식하고는 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데요? 지금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선은 지금 10P4에서 이쪽으로 바로 넘길까요? 그럼 여기에도 10 해서 하나 빼니까 9, 하나 빼니까 8. 그 다음에 R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는 4라고 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10에서 4 더하기 1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까지 뺐다. 그러니까 7까지 곱한다. 이런 말이죠. 식은 맞았어요.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 첫 번째 n에서는 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1개 빼고 2개 빼고 3개 빼니까
4개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n-1을 뺀 꼴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r-1을 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r-1 꼴을 이쪽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다. n-r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에 대한 아이디어는 얻으셨으니까 한 가지만 정리하고 순열 이후에 몇 가지 순열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이 무슨 뜻이더라? 여기에는 지금 팩토리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4팩토리얼 그러면 그래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기억나시죠? 2팩토리얼 그러면 2 곱하기 1. 1팩토리얼 그러면 1. 0팩토리얼도 있는데 아실까요? 그럼 0이요. 아니요. 순서를 정할 때 우리가 지금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하는데 0팩토리얼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수를 뽑아서 나열한다? 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뽑지 않는 케이스도 한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에 보니까 0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PR을 정리하다 보니까 앞서 우리 10P4 기억나세요? 그러면 10, 9, 8, 7 이렇게 이게 뭐더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위에 10부터 2, 1까지 쭉 곱했던 것 중에서 유독 6부터 5, 2, 1까지를 내가 나누어 버려서 남은 거잖아요. 지금의 이 생각을 기호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10팩토리얼이 있고요. 아래는 6팩토리얼로 나눴어요. 이 6팩토리얼은 뭔데? 그랬더니 10팩토리얼 10개 중에서 4개를 뺀 팩토리얼이에요.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지금 전체를 그냥 쭉 나열했다는 상황에서 6개가 이렇게 뽑히는 것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6팩토리얼에 나눈 값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공식 자체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NPR이 뭐냐? 그러면은 N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라는 이 정도의 공식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안 읽었어요. 이건 순열에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대상들이 있을 때 이 대상들을 선택하고 또 구별하고 할 때 몇 가지가 가능합니까? 라는 여러 가지 개수들이 지금 필요할 때 특히 합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뽑을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되니까 M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바로 요거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 4 여기 안에 1부터 10까지의 구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의 배수가 되는 구술을 뽑으면 2, 4, 6, 8, 10.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는 구술을 뽑으면 3, 6, 9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야, 내가 2의 배수의 값을 가지고 구술을 뽑을 또는 3의 배수의 값을 가지고 구술을 뽑을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게 일어나는지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또는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을 합하라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그럴 때 각각
더해준다. 참고로 그냥 여기서 더해준다라는 아이디어는 어느 것을 전제로 한 거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위에 제가 드린 상황은 아하, A하고 B 중에 6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더 더듬으시면 이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즉 2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은 몇 가지? 5가지. 3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은 몇 가지? 3가지. 둘을 더했지만은 동시에 6이 한 가지가 있어서 총 7가지. 이제 이렇게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생각을 하시되 지금의 이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겨냥해서 여러분들께 m 더하기 n을 얘기해 드렸다. 그럼 곱의 법칙은 뭐예요? 곱의 법칙은요. 동시에 여기서 A하고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쉽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동할 때 내가 버스를 타고 갈 가능성이 3가지,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갈 가능성이 2가지. 그래서 경유를 해서 간다면 3가지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2가지를 선택해서 총 6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하면 3가지와 2가지를 곱해서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자체가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필요하면은 그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럼 원순열로 가서 지금 원순열은 어떤 겁니까?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 원형으로 배열한다. 내가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해서 여기다가 나열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A, B, C, D, E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보통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A, B, C, D고 B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돌리면 결국 A, B, C, D고 C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돌리면 결국 A, B, C, D고 D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돌리면 A, B, C, D고 E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돌리면 A, B, C, D죠. 따라서 제가 이 원순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개수를 구할 때는 A, B, C, D, E라고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것 안에는 5팩토리얼 개의 원래는 가지수가 있지만 그 안에 얘네들이 순서를 잡아서 BCDA, CDA, DABC, EABCD 이게 모두 동일한 한 개수니까 총 5개를 하나로 묶는 방법처럼 5로 나누어 주면 개수가 바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처럼 원순열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5팩토리얼 안에 5개가 한 바퀴씩 돌아서 결국 한 묶음처럼 한 가지여라고 해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답을 하면 된다. 중복순열이 있습니다.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이때 핵심은 중복이에요. 순서를 정하는데 중복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기호로는 n 파이라고 쓰죠. 얘는 파이. 교수님,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파이인가요? 네, 맞아요. 이 파이가 소문자고 얘가 대문자 그리스어죠. 그러면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니까 제가 3개의 어떤 ABC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3개로 5개 만들지?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5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A, B, C 3가지가 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니까 또 선택과 상관없이 다시 A, B, C 3가지가 되고 A, B, C 3가지, 3가지, 3가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3의 5제곱까지가 얻어진 거죠. 이처럼 3파이 5를 보면 3개를 중복해서 나열한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그러면 3, 3, 3, 3, 3, 5에서 3의 5제곱이다. n파이 r은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보통은 순서를 잡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대표하는 이그젬플은 알파벳 같은 글자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P, P, L, E 이렇게 애플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플을 내가 A, P, P, L, E라는 단어로 이제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나열해 보는 거죠. 그럴 때 본질적으로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APPL이라고 쓸 수도 있고 ALEPP라고도 쓸 수 있고 PAPLE라고도 쓸 수 있는데 그때 분명한 건 APPLE P자가 순서가 있다면 AP2, P1, LE 얘네들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다섯 개를 나열하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나로 취급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덩어리화 시켜야 되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구별을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A는 하나니까 1팩토리얼, P는 두 개니까 2팩토리얼, L이랑 E는 하나니까 1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위아래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한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도 3개 있고 B도 2개 있고 C 하나에 D가 2개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를 나열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총 8개를 나열할 건데요. 순서를 고려해서. 근데 A가 3개니까 3개가 돌아가는 고 1, 2, 3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한 덩이가 돼야 돼서 3팩토리얼. 이 B도 2팩토리얼. C는 1팩토리니까 뺍시다. 하지만 1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게 지금의 이 기호에는 맞겠죠? 그 다음에 D는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나눠주면 된다. 혹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물어봐서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8, 7, 6, 5, 4, 3, 2, 1에 대해서 3, 2, 1 곱하기 2, 1 곱하기 2, 1. 네,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원래 처음에 지워지고 그 다음에 2, 2해서 4 지워져서 요만큼만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의외로 이 순열이나 조합 쪽은요, 우리가 굉장히 심플할 것 같은데 기호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연습을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조합입니다. 조합이라는 거는 내가 경우 중에서 순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컨비네이션 하면 피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피자 먹을 때 컨비네이션 피자 주세요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재료들을 조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그런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조합은 결국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그냥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어떤 걸로 피자를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거 4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4개를 끌어다가 내가 함께 토핑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10개에서 순서 없이 4개를 선택하는 것. 그럴 때 N개에서 10개에서 4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게 조합의 정의고요. 그 10개에서 4개를 택하는 조합의 경우가, 조합으로 얻어진 경우가 총 몇 가지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NCR이라는 기호를 쓴다. 지금 여러분들이 10가지가 현재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0부터 해서 9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1, 2, 3, 4, 5, 6, 7, 8, 9 안에서 4개만 뽑으면 돼요. 만약에 순열을 이용해서 순서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1000의 자리가 될 거예요. 0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네, 천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좀 조건이 좀 특이하니까 9개 중에서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그리고 여기도 9개 중에서 그럼 9개 중에서 지금 4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올 자릿수는 9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제외한 8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가지, 그리고 6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요만큼의 4자릿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합은 그러한 순서가 고려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바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를 뽑은 거, 2, 1, 3, 4를 뽑은 거, 이렇게 4, 3, 2, 1을 뽑은 게 순열에서는 순서를 고려하니까 1234, 2134, 4321로 다 다르지만 조합에서는 얘가 한 덩이가 되는 거예요. 한 덩이가 되는 거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4팩토리얼만큼을 묶어주는 모션이 필요하겠죠. 그 결과 총 순열처럼 똑같이 나열은 하되, 그래서 쭉 나열은 하되 그 중에서 이 덩이 하나, 덩이 하나, 이걸 모두 다 똑같은 덩이로 구별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총 4팩토리얼만큼 나열한 거를, 네, 아니지, 지금 4팩토리얼이라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9, 8, 7, 6 이렇게 나열한 거에서 4팩토리얼로 나누는 형국이다. 그리고 9876 위에는 또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앞서 했지만 9팩토리얼이죠. 9개. 9팩토리얼을 총 9 빼기 4인 5팩토리얼로 나누어 이만큼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다시 4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그러면 9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눈 것처럼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한데 아주 심플하게 9876을 4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조건의 입장에서 조합과 순열을 연결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식도 MPR을 R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MPR이 뭐지? 얘는 M팩을 아까 앞에서 M-R팩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식으로 써서 M팩을 R팩, M-R팩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좀 동시에 기억을 해주셔야 아무래도 조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한 2가지만 연습해 볼게요. 순열도 배웠고 조합도 배웠으니까. 즉, 뭐 할까요? OP2는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4. 그러면은 OP가 아니라 OC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5 곱하기 4에서 2팩토리를 해준다. 그러면은 순서를 해서 원순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순열. 5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냥 순열은 뽑아서 나열하는 게, 원순열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니까 5 빼기 1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다. 만약에 5 파이 2다. 그러면 5개를 2번 중복해서, 그래서 5 곱하기 5, 그러면 5의 제곱. 잘하셨어요. 이렇게 몇 가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서도 NP0 이게 나왔거든요. 그럴 때도 1이었고요. NC0도 1인데 N개가 있는데 내가 하나도 뽑지 않을 거야. 뭐 순서가 있든 순서가 없든. 그 케이스도 1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NC0은 1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렇게 따지는 거는 조금 직관적인 거고,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이걸 한번 봅시다. N, P, R. 그러면 M 팩토리얼을 M-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이 공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NP0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M 팩토리얼을 M-0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M 팩토리얼을 M 팩토리얼로 나누니까 1이 된다. 그러면 NC0도 그런 꼴인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위에 있는 대로
NC0은 위에다가 NP0을 그 다음에 0 팩토리얼로 나눈다. 근데 NP0이 1이고 그리고 0 팩토리얼도 1이니까 1이다. 끌어내서 비교는 해봤지만 이래도 저래도 너무 믿기지가 않은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도 뽑지 않는 수도 존재해.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중복 조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한다. 중복을 허용한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조금 긴장을 하는데 앞서 n 파이 r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잖아요. 그러면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이번에 중복 조합은 쭉 가니까 h라는 기호를 썼어요. n, h, r 예를 들어서 10h3 이렇게 봅시다. 중복을 허용해야 돼요. 그 중에서 내가 3개를 뽑기만 할 거예요. 기호로 보니까 얘는 10개 중에서 3개를 더해서 하나를 뺀 요 8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랑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여기 13 하고 n하고 r에 숫자를 넣으면 10 더하기 3 빼기 1 C3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고 하죠. 보통 중복 조합이 굳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도를 갖고 내가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중복 조합이거든요. 중복 조합의 이그잼플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했더니 10이다. 그럴 때 x, y, z가 자연수이면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0도 될 수 있고 자연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자연수에다가 더하기 집합으로 갈 거니까 합집합 0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럼 0, 1, 2, 3, 4에서 0보다 큰 자연수, 자연수에 0보다 크다는 말이 맞지 않죠? 정수라고 할까요? 음이 아닌 정수? 그게 더 맞겠다. 그럼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케이스 각각을 구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 1, 2, 7 이렇게 x가 1개, y가 2, z가 7이다. 그럼 더하면 10이죠? 2, 3, 5 이런 것들이 총 몇 가지니? 라는 질문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전략은 결국은 x, y, z를 더해서 10이 될 수도 있지만 x를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생각해서 총 x가 2개, y가 3개, z가 5개 이제 이렇게 배당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는 x, y, z를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10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3, H, 10 이렇게 쓰면 돼요. 그 개수는 3 더하기 10 빼기 1, C, 10 이렇게 연산이 되니까 바로 한번 12, C, 10 그리고 조합은 바로 밑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보통 좌우 대칭으로 얻어지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기호가 조합의 기호인 건 아시죠? EC0, EC1, EC2 그런데 내가 2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개수와 2개 중에 2개를 뽑는 개수가 현재 좌우 대칭형이잖아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로 다시 한번 적용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12C2 이렇게 얘기하고 12C는 12개, 11개 뽑은 거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이와 같은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중복 조합의 수를 구할 때 왜 n 더하기 r 빼기 1c r이라고 합니까? 혹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그 큰 이유만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x, y, z가 있다.
그리고 이 x, y, z를 이용해서 10개라는 거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 참고로 이 10개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x가 모두 10개일 수 있어 라는 것도 포함되고요. 중간에 막 섞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모두 10개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간에 막 섞이는 게 있고요. z가 모두 10개인 것도 있어요. 이와 같은 흐름을 섞여 있다 또는 이렇게 모두 10개가 있다 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x가 2개고 y가 3개고 z가 5개라는 건 이 자리에 2개, 3개, 5개가 되는 칸막이를 놓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칸막이를 놓는 순간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 안에는 무조건 x만 들어가고 여기에는 y만 들어가고 여기 z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칸막이를요, 제가 했을 때 첫 번째 칸막이를 모두 다 제외해서 요걸 끝으로 다 옮겨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앞에는 x만 들어가고 y, z 들어갈 자리가 없죠? 여기까지 아이디어가 느껴지세요? 총 10개를 뽑지만 나한테는 칸막이까지 해서 1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개 중에서 결국은 칸막이를 놓는 방법에 따라서 x, y, z가 정해지는 거죠. 지금 이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나는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만들고 싶다 라는 거죠. 그러면 3가지가 10개가 되는 거니까 이 마지막 칸막이는 필요가 없는 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2개의 칸막이만 필요하다 라고 얘기해서 총 12개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개에서 칸막이 2개를 어디다 놓을래? 그런 의도로 칸막이 2개를 어디다 놓을래? 사실은 요 10개를 어떻게 나열할래? 라는 의도로 10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아이디어가 좋겠죠? 지금처럼 3H10을 12C10으로 논하는 이유를 한 번쯤 이렇게 칸막이를 세우는 걸로 X, Y, Z를 구별한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0개가 아니라 칸막이 2개를 치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항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항 정리는 지금의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접근해 보는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그리고 이항 정리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게 파스칼의 삼각형이기도 하죠. 우리 이후에 이와 같이 이항 정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이항 분포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어떠한 10가지의 도전을 하는데 내가 성공을 할 10번의 도전을 하는데 내가 성공할 가능성, 한 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0.3이다. 그럼 실패할 가능성은 그렇죠. 0.7이겠죠? 세상에 이렇게 2개의 항만 존재할 때 그러면은 나는 10번을 어떤 식의 가능성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항 분포를 쭉 그리게 되고 10번 중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한 번 성공할 수 있어요. 10번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확률을 쭉 정리하는 거를 우리는 바이노미얼,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10, 0.3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한 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10번 중에 한 번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제가 표기해 놓은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바로 이쪽에 와서 여기에 들어갈 모양인 것 같죠? 그리고 A 자리에 0.3이 들어가고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A 자리에 0.7이 들어가고 B 자리에 0.3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죠. 상황이 반대로 가도 된다. 그러면은 0에서 10까지
0에서 n까지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이 결과를 다 더하면 1이라고 하는데 그 1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이 각각의 값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0.3 더하기 0.7의 10제곱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의 10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더한 모양이 여기에서 쭉 얻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항 정리가 이후에 이항 분포에서도 사용되지만 보통 조합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들을 수학자들은 열심히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래 보면은 NCR은 반대쪽에서 접근해도 같다. NC, N-과 같다. 앞서 10C3은 10C7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런지 한 번만 보시면 돼요. 10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10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7팩토리얼로 나눈 게 10C3인데 10C7은 10팩토리얼을 7팩토리얼로 나눈 걸 다시 3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10P3을 그러니까 10P3을 구한 다음에 아니지, 반대지. 네,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으로 쓰면 10P3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팩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쪽은 10P7을 구한 다음에 7팩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이 되는 거를 우리가 다시 묶은 건데 요거 계산할 때 공통으로 10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7팩토리얼로 나눈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할 때 10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나눈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팩토리얼을 3팩, 7팩, 7팩, 3팩 똑같다. 그래서 앞에서 3개를 뽑으나 나머지 7개를 안 뽑으나 같은 말이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10개에서 3개 뽑을래? 라는 말은 10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해서 뽑지 마라 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 좌우 대칭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위에 우리 이항 정리라는 이 식에 A하고 B가 있는데요. 우리 A하고 B에 숫자를 숫자를 A에 1, B에 1을 넣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1이고 여기에 1이면 여기도 1, 1, 1, 그 다음에 중간에 1, 1, 이렇게 다 1을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는 건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왼쪽에 2의 n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NC0부터 NCN까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합을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다. 만약에 B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결국은 홀수들 파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B가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과정 안에서 내가 이 두 개를 또 더하면 2의 n제곱은 2배의 NC0, NC2, NC, 네, 마지막에 짝수계가 나오겠죠. 그리고 홀수계만 원한다. 그러면은 더하지 말고 빼주면 되겠죠. 그래 2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의 파스칼의 삼각형이 갖고 있는, 지금의 조합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모양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호는 행렬의 기호가 아니라 뭐다? 조합의 기호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말이죠. 3개 중에 하나를 0개를 선택한다.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3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3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이 기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뭔가 이렇게 연결하는 숫자들이 있었다면 그 숫자들의 P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앞서 얻었지만 2의 세제곱 맞아요. 그래서 1, 4, 6, 4, 1 이렇게 더하면은 10, 그 다음에 16. 그래서 2의
위에서 내려와야죠. 요게 하나, 둘, 셋, 넷 이거거든요. 그러면 더하면은 8이 돼서 2의 세제곱이 되죠. 지금 아이디어가 연결이 되시죠? 몇 가지 더 눈에 보이는 건 지금의 이 숫자로 옮긴 얘를 결과적으로 보니까 1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4하고 6을 더하면 10이 되고 이렇게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1, 2, 3, 4, 5, 6까지 더하면 21이 되고 뭐 이런 거 보이고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복잡한 조합까지는 신경 쓰기보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마지막에 보이죠? 내가 NCR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항으로 들어가면 내가 20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전에 있는 항으로 들어가면 바로 10과 10을 더해서 20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20은 6개. 여기서는 지금 6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를 뽑은 케이스죠. 0개, 1개, 2개, 3개. 이거는 앞에 5개를 뽑는 상황으로 본다면 0개, 1개, 2개와 3개, 2개를 더한 거랑 같다. 이제 이렇게 봐요. 간혹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뭔가 그 이전 거에서 지금의 요 순서에 맞게끔 뽑은 거라고 기억하셔서 외우셔도 되고요. 이끌어내면은 바로 이끌어낼 수가 있지만 한 번씩 필요할 때 기억을 더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조합이 갖고 있는 특징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 조금 이렇게 잔가지처럼 알아두면 좋은데 또 깊게 알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어서 연습을 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